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군산 코로나19 확진자 10명 가운데 8명이 외국인 근로자로 전수 검사로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 또다시 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감염자는 30명으로 이 가운데 전주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임기 1년 안에 재가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지 1년 2개월이나 지났지만 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재가동에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고 현실적인 재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욕설 파문에 휩싸인 시의원 2명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 구성에 윤리위원회 회부된 A의원이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방송 시스템 구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97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1,563명, 해외 유입 34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2,33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명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주 17명, 군산 10명, 부안 2명, 익산 1명 등입니다. 특히 군산에서는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8명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기존 외국인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됐습니다. 익산은 자가격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737명으로 늘었고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79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시의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률이 60%를 돌파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기준으로 26만 7,859명의 인구 중 61.75%인 16만 5,407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전국 1차 접종률인 58.4%보다 3.35%가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군산시의 완전 접종률은 38.23%를 기록해 전국 접종률 34.6%에 비해 3.63%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 또는 3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추석 연휴에는 노인시설 면회가 제한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도내 527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거나 가족에게서 받은 사진이나 편지 등을 전달하는 방식이 운영됩니다. 한편 익산과 군산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소가 문을 닫은 것도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임기 1년 안에 재가동을 하겠다며 국회의원직을 걸고 공약까지 했지만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희망 고문에 매달릴 게 아니라 현실적인 재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이 넘게 가동이 멈춘 군산조선소. 신영대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재가동에 국회의원직을 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가동 약속은 1년 뒤인 지난 5월 말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 달 뒤로 발표를 미뤘습니다. 올해 4월 말까지는 현대중공업 재가동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줄 걸 요청을 드렸고 실제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제가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과 군산시 강기시장님께 전달해드려서 현재는 재가동을 위한 여러 가지 실무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록 재가동과 관련된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임중 군산시장은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7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이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면서 내놓은 그 안들이
저희들이 사실은 협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 도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현대중공업과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가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현대중공업이 내놓은 대안이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재가동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기업결합 심사가 계속 늦어지고 물량 부족의 18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재가동과 맞먹는 재활용 방안을 찾아 고용과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1년 안에 재가동이 불가능했음을 인정하고 군산시장과 국회의원이 동일한 방향 설정을 하여 정치적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되어야 하며 부지 재활용을 통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과 상응하는 설경민 의원은 임시의 5분 발언에서 군산조선소를 국제적 대형 선박수리 전문조선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3만 톤급 이상의 친환경 선박 개조가 대부분 외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군산조선소는 선박 내척을 한 번에 건조할 수 있는 도크와 크레인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자회사를 만들고 정부의 정책 결정과 전북도, 군산시가 함께 나서면 재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전환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전환 사업비의 초기 비용은 지원을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적극 건의해야 1년 안에 의원직을 걸겠다고 약속한 신영대 의원. 재가동이 또다시 희망 고문이 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군산시가 옛 서해대학 생활관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는 옛 서해대학 생활관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해 군산 기독학원 측과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생활관 부지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공모 사업을 통해 옛 경찰서 부지와 연계해 도시재생 거점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해 매입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6억 1,6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 6,455억 원 가운데 이같이 삭감하고 1조 6,449억 원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중신, 우종삼, 김경구 의원의 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 건 가운데 원안 13건, 수정 2건을 가결하고 각각 1건씩 보류 또는 부결했습니다. 또 정지숙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산 새만금에 항공 유지 보수가 가능한 MRO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오는 2030년까지 국내 항공 MRO 규모를 현재 7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2만 3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항공 시험 비행과 민간, 군사 공항의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새만금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공 MRO는 항공기 유지와 보수, 수리 개조 서비스 등 제조업 관련 산업을 말합니다. 군산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경제성은 낮지만 사회적 편익은 커질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타당성 검토 결과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경제성은 낮지만 공모사업과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이 높아질 걸로 분석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38억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파급 효과는 내년 기준으로 생산 유발 효과 43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25억 원, 취업 유발 효과 65명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대학교 입학 자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의 감소폭은 전라북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발표한 교육통계 상세 분석에 따르면 도내 고3 학생은 17,4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411명이 줄어든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이어 강원이 300명, 전남이 190명, 충북이 166명 줄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4,110명, 서울은 1,151명, 인천은 1,032명이 늘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욕설 파문에 휩싸인 시의원 2명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 구성을 놓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A 의원이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고 끝내 표결까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지난 2일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과정에서 발생한 욕설 행위 등을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앞서 유재구 의장은 익산시의회 명예손상 등을 이유로 A 의원과 B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지난 9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도중 의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의원 징계 요구서가 의장에게 접수되어 이를 내용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에 대해 A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A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이 독단적으로 처리되는 등 의정 생활을 막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시의회 운영을 성토했습니다. 또 A 의원은 B 의원에 대해 4억 원 규모의 의회 방송 시스템 설치를 놓고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타 지역 제품을 수의계약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산결산 이런 선정 또한 저들 가로막는 기회를 범하고 있으며 A 의원의 반대 토론 내용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 시의회는 정회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으니까 정의를 못 맞는 회의 진행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결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표결을 거쳤습니다.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은 가결됐습니다. 또 윤리특위 위원은 박철원 위원장을 포함해 김수현, 김경진, 강경숙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욕설 파문의 이해 당사자인 B 의원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창피할 것이야. 자식 빠르지 않다. 지금 그날도 신들을 걸으려고 했어요. 지난 5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또다시 욕설 파문이 불거진 가운데 윤리특위 구성에 나선 익산시의회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익산시의 2차 추경 예산안은 오늘 열린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지난 1차 추경 예산안보다 6%, 978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640억 원,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8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비 5억 원,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1억 4천만 원 등입니다. 익산시의회가 탈레반의 아프간 여성 탄압을 규탄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탈레반이 아프간 여성들에게 부르카를 착용하게 하고 남성 보호자와 동반할 때만 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성 억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탈레반은 반여성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아프간 여성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의장과 외교부 장관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정원일 시장이 어제 국회 내년도 예산 심의 전 국회 단계 첫 행보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정 시장은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을 비롯해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및 각 예산과장 등과 면담을 갖고 익산시 핵심 사업을 미리 설명하고 국회 단계에서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정 시장의 이번 기재부 방문은 국회 심사에서 국가예산의 증액이나 신규 편성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검토가 중요하게 작용되는 점을 감안해 이뤄졌습니다. 익산 중앙동 침수 피해를 돕기 위한 시민들의 온정이 크게 모아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희망장터를 운영한 53일 동안 모두 161건에 3억 6,9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또 익산시가 다이롬 특별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희망장터 참여 매장 180여 곳의 다이롬 카드 매출액은 6억 1,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군산과 고창, 부안의 체불 임금이 81억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군산과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은 81억 6,600만 원, 피해 근로자 수는 1,744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89억 3,300만 원, 1,680명에 비해 피해액은 감소했지만 근로자 수는 소폭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4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19억 6,4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환경 분쟁을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TF는 김형우 도건설교통국장을 단장으로 교수와 수자원 전문가, 손해사정인, 피해주민 대표, 지자체 공무원 등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TF는 향후 주민 대표가 요구하거나 쟁점 사항 등이 생기면 수시로 모여 주민들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내년 도교육감 선거에 나설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추진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자칭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위원회는 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선출위원회는 10만 명의 도민 선거인단을 모집한 후 이달 안에 각 시군 선출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경선 후보 등록을 받은 후 후보 검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단일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도교육감 출마 입지자 가운데 이한근, 차상철, 천호성 씨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권주자가 7일 전북을 찾았습니다. 심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오는 2023년에 결정할 예정인 해수유통 계획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새만금 해수유통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데다 수락갯벌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 3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33살 A씨는 7일 새벽 2시 40분쯤 정읍지역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지구자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놓고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신원식 신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오늘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신 부지사가 중앙정부와 여러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추어 전라북도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정무부지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상공자원부 통상지원과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여러 민간기업에서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환경부 산하의 한국천연가스 수소차량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호원대학교가 내년도 수시 모집에 모두 936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수시 모집은 내년도 전체 인원 1,095명 가운데 85%인 936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은 내년 100%에 내신 100%에 실기고사와 면접고사로 나눠 진행되며 내신 장학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최대 4년 동안 등록금이 전액 감면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합격자는 11월 2일 발표합니다. 호원대와 미래형 자동차 상용 자율주행 산학연 협의체가 제조와 품질, 안전, 전기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상용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재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과 창의, 시장성이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해 취업과 창업을 위한 공동사업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발굴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한 끼 6,000원, 하루 최대 12,000원의 아동 급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약 및 미취학 아동으로 신청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아동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익산 동산동 단군사당 둘레길 일원이 야간 경관 명소로 탈바꿈합니다. 시는 유천 생태습지공원과 연결된 산책로인 단군사당에서 라인 아파트 2.2km 구간에 가로등 정비와 경관 조명 설치 등 관련 공사를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4천만 원을 투입해 둘레길에 설치된 기존 가로등 70여 개소를 LED로 교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2개소에 LED로 로고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금강미래체험관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9월부터 2달 동안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인 금강미래 체험 꾸러미를 운영합니다. 군산 나훈이동 기부천사가 매월 신문과 우유 배달을 통해 모은 돈으로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치킨 쿠폰 30장을 매년 기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1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